자, 그 다음에 선생님과 또 공부를 해볼게요. 예제 1번. 타원 16분의 x제곱 더하기 7분의 y제곱은 1의 초점의 좌표 및 장축과 단축의 길이를 구하고 그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했어요. 자,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면 우리가 이렇게 식을 알고 있으면은 굉장히 좋은 게 꼭지점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 16이 a제곱이 되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돼서 여기 꼭지점이 4,0과 마이너스 4,0. 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또 이제 y축 쪽에 이제 꼭지점은 7이 b의 제곱이니까 b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 좌표가 0, 루트 7, 이 밑에 있는 좌표가 0, 마이너스 루트 7이 되겠고, 그래프는 그러면 타원이니까 우리가 점만 잘 찍었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라는 걸 사실 알 수가 있어요. 자, 됐나요? 자, 그러면 그때 이제 초점, 장축, 단축의 길이를 구할 건데 우리가 이미 장축하고 단축은 사실 다 구했어요. 장축의 길이는 여기에서 이제 뭐 A를 구한 걸로 이제 풀어도 되고 그냥 요 그림에서 보면은 4에서 마이너스 4까지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 4의 2배를 해도 사실 되겠죠. 양수값의 2배를 하면은 장축인 2a는 8이 되겠다. 이렇게 알 수 있고 단축의 길이는 바로 이 길이를 의미하니까 단축의 길이는 2루트 7이 되겠다. 자, 이런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초점의 좌표를 구할 때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이 식을 써도 되지만 굳이 뭐를 하나 더 외우려고 하지 말고 초점이 여기 C,0이 찍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이 길이가 얼마라 했죠? 이 길이가 이 장축의 길이의 절반인 4라고 했죠? A 값인 4가 돼요. 그리고 지금 높이가 루트 7이니까 여기 구하는 C의 값은 이 삼각형을 다시 떼우면은 빗변이 4, 높이가 루트 7, 그리고 밑변이 C니까 C는 루트 4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7의 제곱이니까 루트 9가 돼서 C는 3이 되겠네요. 따라서 초점의 좌표는 3,0과 마이너스 3,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자, 선생님이 이 문제 어떻게 풀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우리가 타원의 방정식을 알고 있을 때 이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는 게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이 꼭지점을 그리면 우리가 그래프를 완성을 할 수 있고 이때 이제 초점의 좌표를 우리가 일단은 잘 모르니까 C,0이라고 둔 다음에 아까 말했던 타원의 기하학적 성질을 이용하면은 우리가 쉽게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문제 2번 한 번 더 선생님과 같이 해볼게요. 자, 이 식이 나와 있는데 이 식을 보고 숫자가 잘 안 보이는 학생들은 제곱으로 바꿔주셔도 돼요. 64는 8의 제곱이고 36은 6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8이 바로 A가 되니까 여기가 이제 8,0 또 이쪽에 있는 꼭지점이 마이너스 8,0 이렇게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쪽 위쪽에 있는 꼭지점은 0,6이 되고 아래쪽에 있는 꼭지점은 0, 마이너스 6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타원을 완성을 해볼 수가 있고 자, 지금 이쪽이 지금 장축이니까 장축 위에 초점이 이렇게 있겠다. 뭐 C,0 이렇게 있겠다. 자, 그러면 여기 A 값이 8이니까 여기 빗변의 길이는 네, 맞아요. 8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 높이가 8이니까 요 길이가 이제 C면은 C는 루트 8의 제곱 마이너스
6의 제곱이 되니까 얘는 이제 계산을 하면 64에서 36을 빼면은 28이 되겠고 얘는 2루트 7이 되겠네요. 따라서 초점의 좌표는 2루트 7,0 마이너스 2루트 7,0 이렇게 두 개가 나와요. 초점은 항상 두 개니까 이렇게 두 개를 써줘야 되고 장축의 길이는 A값의 2배인 16이 되겠고 단축의 길이는 2B 바로 12가 되겠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일단 우리가 이 식을 생각을 해서 A값과 B값을 알면은 우리가 그때 이제 그래프의 꼭지점을 아니까 이렇게 타원을 그릴 수 있고 그때 우리가 타원을 그리면 이 빗변의 길이를 지금 같은 경우에 알 수 있으니까 피타고라스 성질을 이용해서 C를 구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외우려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림을 그리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보면 지금까지 배운 부분은 그렇게 어려울 부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선생님과 같이 했던 부분들 잘 공부를 하면서 이번 문제를 여러분들이 한번 숙제로 풀어와 볼게요. 자, 우리가 아까까지는 어떤 내용을 공부했냐면 초점이 C,0 그리고 마이너스 C,0일 때 거리의 합이 2a인 타원의 방정식에 대해 공부를 했어요. 자, 초점이 C,0이고 마이너스 C,0일 때 거리의 합이 2a인 타원은 이렇게 양옆으로가 길게 나타나는 타원이 있죠. 자, 근데 이번에 공부해 볼 타원은 조금 바뀌었어요. 두 초점이 이번에는 X축에 있지 않고 Y축에 있어요. 0,C, 0,-C에서의 거리의 합이 이번엔 2B인 타원의 방정식이에요. 자, 선생님이랑 아까 처음에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한 타원의 방정식을 증명을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 같은 방법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이제 PF 더하기 PF 프라임은 2B다 놓고 이렇게 놓고 이제 증명을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증명을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아까랑 똑같다. 그래서 이제 2차 곡선 중에 타원이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이기 나중에 갔을 때는 쉬울 수 있는 게 타원 같은 경우에는 초점이 X축 쪽으로 X축과 평행하게 있든 Y축과 평행하게 있든 결국에는 방정식이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좋아요. 자,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초점이 지금 Y축에 있죠? 0,C하고 0,-C 이렇게 두 초점이 있어요. 자, 그때 거리의 합이 2B가 된다고 했는데 초점이 이렇게 Y쪽으로 있을 때는 이렇게 Y쪽으로 이렇게 위아래 방향으로 이제 길게 나오는 타원 모양이 나와요. 자, 그리고 그때 아까랑 방법은 사실 똑같은데 Y에 0을 넣었을 때 Y좌표가 0일 때 이제 X의 값을 구해보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A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따라서 그때 꼭지점의 좌표가 아까랑 똑같이 A,0 그리고 마이너스 A,0이 나와요. 그리고 중심은 당연히 0,0이 되겠고 이 Y쪽과 만나는 점은 0,B 그리고 0,-B가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학습지를 채워보면 중심하고 장축의 길이하고 단축의 길이 그리고 꼭지점까지 달라지는 게 사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어떻게 보면 편한 부분이고 이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이렇게 초점이
이렇게 Y축에 놓여져 있는 경우엔 Y쪽으로 이렇게 길게 나온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이제 플러스에서 기하적 성질을 아까처럼 한번 확인을 빠르게 해보고 갈게요. 다시 한번 타원을 선생님이 그려보면은 타원을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데 지금 초점이 0,C하고 0,-C로 나오는 이렇게 위아래로 길게 생긴 타원에서 이 점의 좌표가 A,0, 이 점의 좌표가 0,B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지금 F와 F' 그리고 여길 A라고 하면 AF의 길이와 AF'의 길이가 같고 이 두 길이의 합이 2B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 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B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꼭지점 두 개가 나왔을 때 초점을 알 수 있고 아니면 초점을 알고 다른 꼭지점 하나를 알았을 때 이 삼각형을 이용해서 나머지 하나를 더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타원 할만한가요? 예, 지금 여러분들이 수업 계속 듣고 있느라 힘들 텐데 아까 타원의 방정식 첫 번째 했던 거를 잘 이해하고 있으면 이 부분은 비슷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빠르게 넘어갈 수가 있어요. 자, 선생님과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초점의 좌표가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그림을 좋아해요. 그림을 좋아하기 때문에 초점을 한번 그려보면 0,4와 마이너스 0,-4를 그렸어요. 자, 그럼 초점이 지금 Y축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타원은 이렇게 위아래로 길게 나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그때 거리의 합이 10이라고 했어요. 자, 거리의 합이 10이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2A라고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부분만 이제 안 헷갈리면 타원은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아까 초점이 X축에 놓여져 있을 때 방정식을 보면은 거리의 합이 2A인데 지금 초점이 Y축에 있을 때는 거리의 합이 2B인 타원의 방정식이에요. 따라서 이 10이라는 숫자는 2A가 아니라 2B가 된다. 따라서 B는 5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길이가 5가 돼요. 자, 그러면 기하학적으로 여기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어 보면 이 빗변의 길이, 이 길이가 이제 5가 되고 요 초점까지 이 거리가 4가 되니까 이 삼각형을 다시 떼우면 빗변이 5, 높이가 4니까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 A는 3이 되겠다. 따라서 A값 말고 B값 아니까 답은 A의 제곱인 9분의 X제곱, B의 제곱인 25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되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어서 똑같은 문제 다시 한 번 더 풀어볼게요. 자, 문제 3번이에요. 여러분들은 이제 배움일기를 쓰지만 선생님은 배움일기 한번 풀어볼게요. 두 초점 0,3 그리고 0,-3에서의 거리의 합이 12인 타원인데 자, 0,3 찍고 0,-3 찍었어요. 자, 여기까지는 그냥 좌표 찍는 거니까 어렵지 않죠? 그때 거리의 합이 12다. 그래서 12는 2A다. 라고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했죠? 왜냐면 지금 Y축에 초점이 놓여져 있으니까 2B라고 써야 되고 따라서 B는 6이다. 오케이? 자, B가 6이면은 타원이 이렇게 위아래로 길게 그려질 건데 이때 이 길이가 6이라는 소리죠. 자, 그러면 6이라는 길이는 선생님이 지금 그은 이 길이하고 이제 똑같고 자, 삼각형 다시 떼어서 그리면 빗변이 6이고
요 초점 F의 좌표가 0,3이니까 이 높이가 3이겠죠? 따라서 이 길이는 x는 6의 제곱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루트 27이 돼가지고 3루트 3이 되겠다. 뭐 x라고 쓰지 말고 지금 사실 이 길이가 a니까 바로 a라고 해도 되겠죠? 따라서 답은 a 제곱인 27분의 x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인 36분의 y 제곱은 1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문제 3번에 2번은 같은 문제라서 여러분들이 풀고 이제 교과서 뒤쪽에 답을 확인하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는 언제든지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예제 2번 풀어볼 거예요. 자, 예제 2번에는 타원의 식이 나왔어요. 아, 그럼 이제 아싸 외치는 거예요. 아싸 외치고 타원을 바로 그릴 수가 있어요. a 제곱이 5니까 a 값은 루트 5가 되면서 꼭지점이 루트 5,0 그리고 마이너스 루트 5,0 이게 되겠고, 그리고 y의 길이가 이제 b의 제곱이 9니까 b가 3이 되겠다. 따라서 여기 0,3 그리고 이 밑에는 0,-3인데 지금 3이 루트 5보다 크니까 타원이 위아래로 길게 이렇게 나오겠죠. 자, 위아래로 길게 나오면은 초점은 이렇게 Y축에 생긴다는 걸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식과 예전에 배운 식이 이제 헷갈릴 때가 있는데 막 어렵다고 생각을 하지 말고 그림을 잘 그려보면 초점이 당연히 X축에 있을 수밖에 없네? 당연히 Y축에 있을 수밖에 없네를 깨달을 수 있어요. 자, 선생님이 지금 한 것도 지금 A값과 B값을 그냥 아는 걸 통해서 꼭지점 4개를 그려가지고 타원을 완성시켰어요. 자, 그럼 이제 해야 될 거는 이렇게 초점과 다른 꼭지점 하나를 이렇게 이어준 다음에 이 길이가 지금 3이 되겠죠? 그리고 이 밑변의 길이가 루트 5니까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이 길이가 2가 된다라는 사실을 바로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초점의 좌표는 초점 0,2와 0,-2가 되겠고, 장축의 길이는 장축은 2a가 아니라 이쪽 긴 길이를 택해야 되니까 장축은 2b라서 6이 되고, 단축은 이 타원에서 꼭지점과 꼭지점 사이에 이 짧은 축이니까 2a는 2루트 5다.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자, 됐나요? 자, 문제 하나 또 똑같은 문제로 바로 풀어볼게요. 자, A가 크냐 뭐 B가 크냐를 처음부터 이제 따져도 되고, 우리가 이제 64 이 식을 고쳐보면 8의 제곱분의 x제곱 그리고 10의 제곱분의 y제곱은 1 이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요 x축에 8,0과 마이너스 8,0을 찍을 수 있고, y쪽에 0,10과 0,-10을 찍을 수 있고, 자, 10이 8보다 크니까 이렇게 위아래로 길게 나오는 타원이 완성된다. 이렇게 위아래로 길게 나오는 타원이니까 초점은 이렇게 Y축에 찍힐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자, 그러면 그때 이제 타원의 기하학적 성질에 의해 이 길이가 바로 10이 된다. 그리고 이 x의 길이가 8이 되니까 3대 4대 5, 6대 8대 10. 우리가 좋아하는 피타고라스 숫자니까 이 길이는 6이 되겠다. 따라서 초점의 좌표가 0,6과 0,-6. 장축의 길이는 장축의 길이는 이 길이가 아니라 이렇게 긴 길이를 택해야 되니까 20이고, 단축의 길이는 요 길이 8에서 8의 2배 하니까 16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공부를 해봤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과 타원을 공부했는데 타원의 일단 정의를 알아야 돼요. 타원은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에서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 그래서 그때 나오는 두 점이 초점이고 거리의 합이 일정하다가 중요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방정식을 구했을 때 이렇게 초점이 X축에 있든 Y축에 있든 방정식이 똑같다라는 게 굉장히 좋고, 이때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풀 때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아까 말했던 선생님이 알려줬던 이 타원의 기하학적 성질, 이 타원의 기하학적 성질이 중요하니까 여러분들도 타원을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기하학적 성질을 이해 풀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한 타원의 내용을 한 복습을 해볼게요. 자, 일단 타원의 뜻에 대해 먼저 복습을 해보면은 뭐라고 했죠? 예, 잘 기억하는 학생들이 있겠지만 평면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이 두 점이 뭐라 했죠? 네, 바로 초점이라 했죠? 두 점 F와 F'에서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집합을 우리가 타원이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면 서로 다른 두 점 F와 F'이 이 친구가 바로 초점이 되는 거고, 그때 이제 거리의 합이 일정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를 바탕으로 타원의 방정식을 두 개를 공부했는데, 자, 첫 번째 1번 꼴이 있고 2번 꼴이 있어요. 자, 뒤에 지금 하나는 이제 a제곱은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고 다른 하나는 b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에요. 우리가 이 타원을 볼 때 x축 쪽으로 긴 타원이 있고 y축 쪽으로 긴 타원이 있다고 했죠. 자, 그러면은 그걸 이제 구분을 하기 위해서 A가 큰지 B가 큰지를 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식에서는 A가 큰가요? B가 큰가요? 아, 지금 보니까 A제곱은 이제 B제곱에서 C제곱을 뺀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B에서 어떤 수를 빼야 A가 나오니까 지금은 B가 크겠다. 아, 이제 B가 크니까 결국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렇게 위아래로 긴 타원이 나오겠다. 자, 그러면 그때 초점은 0,C와 0,-C가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를 했고, 장축은 2B가 되고 단축은 2A가 되겠죠? 여기 좌표를 다 적어보면 뭐 이렇게 될 것이고, 자, 그럴 때 이제 꼭지점은 A,0, 마이너스 A,0, 0,B, 0,-B 이렇게 되겠고, 중심은 이 점이니까 중심이 0,0이 되겠네요. 자, 초점까지 이제 그래프상에 그려두면은 한 이 정도 해서 C, 마이너스 C 이렇게 된 타원이 이제 그려지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쪽에서 보면은 이제 두 번째 그래프를 보면 여기서는 이제 B제곱은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니까 A에서 어떤 수를 뺐을 때 B가 나오니까 얘는 A가 B보다 크겠다. 그러면은 이렇게 X축 쪽으로 이렇게 양옆으로 길게 된 타원이 나올 거고, 그때 초점은 C,0 그리고 마이너스 C,0이 나오겠고, 장축은 그때 2가 나오겠죠. 그리고 단축은 2B, 단축의 길이는 2B가 나오겠고, 자, 그럴 때 이제 꼭지점은 왼쪽 거랑 이제 다를 바가 없죠. 타원이 좋은 게 이제 그래프의 식이 전체적으로 똑같고, 또 그래프를 그렸을 때 X축에 오는 거는 A와 마이너스 A, Y축에 오는 건
b와 마이너스 b가 옵니다. 중심도 0,0으로 똑같겠죠? 네. 그리고 초점을 여기에 이제 표시를 해보면은 이렇게 초점이 표시가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됐나요?